시황센터입니다. 3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한 코스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04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2,000선을 내준 흐름도 보여줬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2포인트 상승한 2,00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1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5천억 원이 넘는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반대로 기관은 6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630억 원 정도, 개인도 2,400억 원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0.78% 상승한 어느덧 주가가 141만 3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기 다른 흐름. 기아차가 오늘 장에서 2% 빠지면서 67,300원입니다. 현대차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 속에 주가는 24만 9천 원입니다. 포스코는 2% 정도 빠지면서 33만 2천 원인데요. 포스코는 8천억 정도 자사주 처분 소식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0.5%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29,050원, 삼성생명은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10만 원대 초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0.1% 하락했지만 30만 원 구축에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30만 8,500원,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은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30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530선이 약간 꺾인 모습인데요. 0.09% 상승한 529선입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가 0.5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요.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받쳐주고 있지 않죠.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5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5일째 매도 240억 원 정도 개인만은 사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이 2.4% 빠지면서 5만 900원입니다. 나흘 만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파라다이스는 반면에 2% 상승한 22,450원, GS 홈쇼핑은 0.9% 1% 상승하면서 22만 6,700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0.6% 상승하면서 9,600원, CJENM은 0.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파트론 CJ는 각각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하락한 1,082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지표 부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7월 도매 재고, 도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지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달러화가 약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시리아 공습에 대한 가능성과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속에 환율의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80전 하락한 1,082원 70전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보셨고요.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옵션 동시만기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좀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이 코스피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기일에 대한 우려감들을 굉장히 좀 종식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여지없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자신있게 보여주기로도 하듯 외국인 만기일에까지 현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 일단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세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결의안 표결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요청이 되면서 일단 시리아 이벤트가 조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방향으로 좀 흘렀고요. 오히려 나스닥 쪽에서는 애플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충돌 이 부분은 장 막판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금이 좀 많이 좀 수급을 가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투신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매물들을 출회시키면서
일단 추가 상승은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만기일에는 오늘은 어느 정도는 좀 충돌할 수 있는 혼조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만기일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역시나 이 기관의 매물들 그리고 개인의 매물들을 외국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기일의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 막판까지는 일단 분명히 좀 고심을 하시고 좀 집중을 하셔서 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 좀 많이 현물을 샀고 선물도 역시나 많은 매도 포지션을 좀 보여줬지만 역시나 장 막판까지 어떻게 포지션 변화를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선물을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나 코스닥 현물에서도 꽤 큰 물량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오늘 투신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매물들을 쏟아내는 모습. 그 이유는 역시나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이 투신 같은 경우 판매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도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기관 쪽의 메인 수급은 오히려 투신보다는 연기금 수급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연기금 수급이 어떻게 좀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기관 수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시장 충격을 굉장히 좀 강하게 커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금융업종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도 최근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특징 좀 받아볼게요. 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이 통신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업종 내에서 굉장히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업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왔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대형주 코스피가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좀 업종 내 순환매 성격으로 통신주의 좀 매기가 오늘 형성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증권업종, 금융업종, 뭐 보험업종 대부분의 금융업종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증권업종과 은행업종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증권업종보다는 은행업종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과연 변화가 있었느냐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저평가 구간에 있었고 많은 매기가 형성되지 않았었고요. 또 글로벌리하게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금융업종으로의 어떤 이 매기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이 과연 지금 수준에서 더 꾸준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다른 업종보다는 분명히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매기가 순환매가 형성이 된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금융업종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주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바이오업종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주도 좀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이 메디포스트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이 메디포스트와 비슷한 업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제대열과 관련된 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의료기기 장비 업체들 이런 이 광의의 바이오 업종들이 한 이틀 정도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강하게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매기가 형성이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오 업종이 주도주 역할을 다시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지수 포인트 상으로 좀 상단에 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중소형주에 조금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대장으로서 좀 대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장 막판에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장인데요. 선물옵션 동시만길 오늘 어떤 오장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상태로서는 분명히 만기일의 어떤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장 막판까지 어떤 식으로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이어지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이 외국인의 수급 상황으로 지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적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만기일 이후의 움직임에 대한 전략 이 부분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 일단 만기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수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지금 국내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리 또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산재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만기일 이후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수상으로 204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정도의 상단 이 부분이 작용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04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대를 강하게 상승 돌파한 후에 안착을 한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욕심을 좀 버리시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204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요 정도 밴드를 상단 밴드로 좀 생각들을 하시고 오히려 이 이후에 재매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40포인트에서 60포인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이 좀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말씀 드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받쳐 있는 상태에서 이 연기금의 수급 과세, 기관의 수급 과세가 이어진다면 지수는 한 단계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이 현재 강하게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투신권에서의 매물은 지속적으로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양날의 검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돈다면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덜 오르지 못한 개별 종목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기존의 주도 업종 많이 올랐던 자동차나 조선, 철강, 화 이런 부분 그리고 금융업종 이런 업종보다 오히려 오늘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는 통신업종이라든지 제2의 업종 아니면 또 중소형주 쪽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간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덜 오른 업종을 연구해보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의 변동성에 좀 더 집중해보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시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거래 지연 사고와 금통위 등 이슈가 많았던 오전장이었습니다. 현재 거래도 대부분 복구가 됐고 금통위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넉 달째 동결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이벤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외국인이 선현물 쪽에서 매수 규모를 확대하며 내 마녀의 선물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이렇게 강한데 내가 보유한 종목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시다고요. 저희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강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15거래째 지속되고 있는데 선물 쪽 분위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관들의 물량 외국인 좀 더 받아줄까요? 동시만기 대응 전략 짜주시죠.
일단 기관들은 아직까지 정확히 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겠고요. 역시 만기는 답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놓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 만기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단 위쪽으로 슈팅을 나갈 때 중요한 자리점에서 삼성전자와 금리 동결 이후에 외국인들이 바로 크로스 매수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 대비해서 위쪽에 찍어야 될 고점 부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지금 찍고 내려오는 패턴들을 만들어줬고요. 만기 시작은 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드라이브 거는 시간 자체가 점심시간이 막 시작하는 12시 10분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추는 패턴을 좀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봐라. 쇼타임도 어디서 시작되는지까지 파악할 줄 알아야지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게 파생입니다. 어설프게 파생을 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틀리면 왜 틀렸는지, 어떠한 것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공개방송과 라이브를 진행하는 가족들에게도 모두 다 오픈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막연하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 분명히 오늘 최근에 1960포인트 이상대 부근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어느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라이브 쪽에서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 부근에 이제 오픈은 못 시켜드리면 그 부분에 저희는 스위칭 매수를 잡아서 끌고 올라왔고요. 올라온 다음에 저희는 옵션 쪽에서 결제 승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벤트 하나를 노리고 들어와서 현재 기준에 한 4배 정도의 그냥 소박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모습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 자체적으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가 오전에 이 얘기 드렸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죽어라 때린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다 받아낼 생각이 심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이 상방으로 배팅으로 확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의 움직임이 풋옵션 쪽 움직임보다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추세 자체가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저도 조금 보수적 관점 계속 가져왔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 고점 논하지 말자. 최종적으로 오늘 하락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건 만기 이벤트성이지 다른 부분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고점 논하지 말자. 고점을 논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제가 고점을 논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생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들을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겠고요. 현재 프로그램 쪽으로 좀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쪽. 자, 이미 바스켓은 비어있고 여론에서 많이들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물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폭탄은 아직까지 징후는 없다. 베이시스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의 우려감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포지션을 놓고 본다면 프로그램 쪽에서의 시장의 폭탄 투하 쪽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시장 쪽에서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의 시그널을 보자. 오늘 만기 이벤트의 하락 이벤트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놓고 보면요. 현재 기준에서 정확하게 명확히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쏘기 시작한 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금통의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쏘기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이때 바로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동반 올렸습니다. 자, 주센과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왜 삼성전자가 오늘 저렇게 뚫어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자, 그 모습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관점에선 삼성전자도 조금은 목에 차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분석법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무조건 위로 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락 이벤트는 여기서 미리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반등 자체를 못하고 금일 고점으로 형성되는 142만 4천 원. 자, 지금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이요. 보조지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요. 지금 그 부분을 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일명 머니게임이
제대로 붙었기 때문에 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쇼 커버링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점에서는 아직 빠져나올 징후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일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구간점을 놓고 본다면 기관의 매도 확대를 확인 대응하자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 어제까지 만기 결제 지수들 많이 언급이 되고 무조건 상방이다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이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의 매도 압박이 매수 스위칭으로, 즉 손절을 확정 지으면서 이번 물에 롤오버 물량 빼고요. 이 물량들 자체적을 매수로 손실 확정 지어서 매수로 전환시키면 그때 외국인들이 같이 동반해서 따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위쪽으로 슈팅을 내보내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위쪽이 쫙 하고 열립니다. 상상 이상의 금액들이 좀 열릴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매도를 막 막고 있으면 오늘은 지금 위로 가는 것과 방금 급속하게 폭포수처럼 내려온 것들을 대응을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양광구도 패턴. 제가 만기 결제 지수는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최종 만기 결제수를 보통 많이 수정을 하게 되면 4번까지 수정을 하는데 이번이 3번째 수정에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만기 결제 지수가 이번 물에 최종으로 끝날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건 금융투자와 투신의 모습의 매도 강화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확정을 지었다. 그래서 이미 옵션 쪽에서도 로또는 가격을 맞춰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일장 황금 라인은요. 여러분들 아마 자막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정이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군요. 맞군요. 네, 264.8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대박 전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상방 쪽은 여전히 지금 없다. 드라이브 자체를 제가 정확히 주쌤이 말한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좀 보이니까요.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본다면 황금 라인은 264.80 잡고 대응하시는데요. 요 부분 올라탈 때 만약 기관 쪽에 매도가 축소가 나오면 상방 다 열립니다. 하지만 기관 매도분이 축소가 안 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압박을 카드를 연다라면 시장은 큰 이벤트보다는 제가 이번에 눌린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요 정도 보인다. 네,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만기성 이벤트이지 여기서 시장이 하락 쪽으로 일봉으로 전환된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기술 넣으면 여기 얘기하겠죠. 여기 얘기하겠죠. 여기 얘기하겠죠. 자, 이미 이 기술은 여기서 부러졌고 여기서 부러졌고 여기서 부러졌고 여기서 탈락됐습니다. 대충 느끼셨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머니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점 논하지 말고, 자, 저도 아마 이번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전략 자체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생방송에서 노출을 시켜드릴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지수 관련주 쪽보다는 다른 종목군들로 집중력을 좀 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일장 개별주 2종목 그리고 한 땀 한 땀 모으는 종목 3종목 풀 배팅 들어가고 있다라는 눈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기 잘 대응하셔서 대박 많이들 내시고요. 최소한 저희보다 좀 더 많이 내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동시만기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동시간대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에서 김도영 멘토님의 공개 방송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꼼꼼하게 찾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벤트데이 참 시장의 힘이 강하다라는 게 새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장 탑픽주 먼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장 탑픽주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일 이화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케미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일 이환 또 예전에 정점 멘토님의 추천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먼저 하나케미칼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뭐 국거래제 지수 종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하나케미칼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케미칼 사업 부분들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스프레드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일단 상품 가격 쪽으로 연관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고요. 태양광 사업 부분들 쪽도 어느 정도 이제 적자의 규모가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수기가 연말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수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성장을 좀 기록을 할 수 있고 안 되는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 즉 성장만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케미컬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자, 이어서 한일이화도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한일이화 오늘장 3% 이상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예, 금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다가 다시 또 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뭐 주도 섹터에 대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중국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점차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단기적으로 일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세적인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량한 자회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의 증가폭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 조정을 좀 주지를 않고 11선을 좀 깨지 않는 흐름들에서 추세적인 좀 상승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선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일 이화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케미컬부터 지금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정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예, 일단 하나케미칼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350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공통적인 부분들은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상승해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23,350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현재 전 고점권역이죠. 21,000원대의 저항대를 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20,000원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러프하게 2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네.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컬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만 원대 이하에서 좀 매수 가능하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8,00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한일이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 적정 매수가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예, 지금 따라 들어가기 사실 좀 겁납니다. 네. 일단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좀 처음에 잡아드렸을 때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2만 원은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850원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500원 이하, 300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일단 안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지금 현재 22,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16,500원권역이라면은 지금 현재 21선 부근입니다. 21선 부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21선도 어느 정도 우상향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네.
어느 정도 의 저가 권역까지의 이탈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2만 원을 좀 잡아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2차는 22,000원이니까요. 일단은 2만 원 안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이화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종가 11선 지지가 나오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2,000원까지 잘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검색 순위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위에 오른 종목, 어제도 좀 순위에 올라왔던 종목이죠. 금호종금이 1위에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은요,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외국인의 러브콜을 강하게 받고 있기도 하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램시마가 일본 판매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탑픽주로 선정된 바 있는 한화케미칼이 4위에 올랐습니다. 9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만 원대 주가도 오랜만에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5위에 오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애플 실망감에 주가 역시 함께 꺾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좀 매수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탑픽주와 좀 겹치나요? 네, 아마도 좀 겹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애플의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으나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익, 일정 부분의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거에 그 OCI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황 개선이 되면서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하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해드렸었는데요. OCI가 그 이후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케미칼도 똑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케미칼 마찬가지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좀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됐는데 오늘 주가가 4%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좀 전망은 어떻습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 패널 가격이 항상 이 패널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좀 업황이 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공급 과잉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아직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정도 얼마 부분 팔릴 것인가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실망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 섹터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전저점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27,000원대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따라서 들어가서 같이 함께 매도를 하는 거는 다소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반등 시점을 좀 노리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점검을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금호종금. 어제장에서도 이 종목 정말 주의해야 한다.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오늘도 주가가 한 10% 오르고 있어요. 금호종금 어떻습니까? 예, 10%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네.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기준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네. 자본 잠식 기업입니다. 자본 잠식 기업 대박을 노리는 부분들은 좀 좋지만 일단은 날아가는 돈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M&A에 관련돼 있는 이런 루머들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이유는 일단 벌어지고 나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뭐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준을 좀 잡고 본다면 자본 잠식 기업 관리 종목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 잠식 기업인 금호정부 투자에는 유의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테마주로 제약 바이오주 가져오셨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를 좀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재료가 좀 나오면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일단 통상 첫 거래일 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3%까지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을 그린 이후에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 차익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나타난 이후에 추석 이후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제약 섹터들이나 바이오 섹터들은 다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 바이오주 상승 모멘텀 좀 섹터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가운데 좀 그나마 좀 그래도 매수 가능한 종목, 관심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코렌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게 된다면 이게 과연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맞을까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쪽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중국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흐름들 주 종목으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만원대 주가에서 3만원 이상이 좀 넘어가는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렌텍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3D 프린팅 관련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중갑 그 복합적인 테마에 좀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진 이후에 241선을 꾸준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래일 조정을 받고 금일 같은 경우는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형성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1,500원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3,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렌텍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정재훈 멘토님의 장중 공개 방송 샘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증식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휴 힐링 레슨 시작합니다. 코스피 2000시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봐야 하나 고민되시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바로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4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9,25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조일시티, 매수가가 18,9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인데요. 매수가가 15,000원, 손실이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가 85,7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마워요. 아우,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안동입니다. 안동이시고요. 예, 네, 좀 멀리서 전화 주셨어요. 예, 여기 자, 맨날 일단은 시청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종목 4개 받아봤는데 그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지금 손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거요, 옛날에 살았는데, 그 3만 얼마까지 꼭대기까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못 팔아가지고, 아이고. 배가 아파가 들고 있어요. 그쵸? 너무 아쉬우시죠? 예, 예, 참, 이럴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부리자니 또 손실도 있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저희가 4종목 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하나씩 여쭤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보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야기 잘 해주시던데. 예, 저도 어머니 포트폴리오 지금 4종목도 잘 봐드릴게요. 최대한 시간이 허락되는 데서 좀 많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예. 예. 일단은 하이닉스, 삼성전기, 우리투자증권, 조일시티 이렇게 4종목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것부터 좀 봐드리면 될까요? 그냥 거기 이제 네. 하나하나 다 봐주세요. 그냥 옛날에 하이닉스는 항상 수익 내고 팔고 또 새로 사고 했는데 이번에 26,000 얼마인가 27,000원 할 때 더 못 샀는 게 후회가 되네요. 상당히 매매하시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아이 재미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데 하이닉스만 이제 해봤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보고 나서 우리투자증권 보고 조일시티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일단 하이닉스부터 좀 볼 건데 예. 요거는 최근에 공장 불난 것 때문에 얘기 좀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못 사가지고. 그쵸. 아쉽더라고요. 그때 좀 시끄러웠는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증권사 실적 하향 조정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렇죠. 불났기 때문에 할 건데 그 부분이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아마 실적 하향 조정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할 거란 그런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는 일단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여기서 좀 더 끌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춤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좀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요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있죠. 이거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죠. 예. 지금 맞아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 보면은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볼 때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디램이란지 삼복이 실적인지 이런 부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말씀드릴까요? 예. 그거는 놔두세요. 예, 하이닉스는. 예. 그거 놔둬도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사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예. 요 초록색 선이 뭐냐면 241선이에요. 241선인데 소위 241선을 장기 이평선이라 그러지요. 예.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을 계속 지켜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장기 추세는 어쨌든 하락 쪽으로 안 가고 위쪽으로 계속 지키겠다고 그런 의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예. 제가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요거를 차트를 보려 하면은 241선이 없어요. 120을 뿐이에요. 어디 거 쓰세요? 굿모닝. 그거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예. HTS 설정해달라면 그거 가르쳐 줄 겁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의외 한 예. 데서 이렇게 고마운 게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 그 얘기가 좀 샜는데 요거는 예. 장기 평선 안 깨지면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예. 계시다가 예. 다른 거 다 보시지 마시고 외국인 수급만 딱 보시고 요건 제가 예. 31,000원에 목표가 설정하고 싶거든요. 근데 31,000원. 예, 31,000원 돌파 만약에 31,000원 올다 타게 되면은 요건 아마 전고 좀 돌파하고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예. 만약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31,000원 돌파 못 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시세가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나냐 요 분기점이 제가 보기에는 3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외국인 수급하고 31,000원 돌파하는지 그것만 딱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보면 하이닉스 는 그렇게 하고 삼성전기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를 보세요. 자,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삼성전자가 왜 제가 봐야 되냐면, 자, 삼성전자가 6월달 들어와서 조정 크게 나왔지요. 예. 그리고 예. 나서 7월달, 8월달 하방 경직성 나오니까 주가가 덜 빠지면서 반등 나오지요. 예. 그리고 오늘 크게 조정받고. 자, 잘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 이 패턴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삼성전기 잘 보세요. 삼성전기도 10만원 보면서 잘 버티다가 6월달에 같이 조정 나오고, 7월달, 8월달 8만원에서 지지받고 같이 올라가지요. 예. 삼성전자 흐름하고 비슷하지요. 아, 그랬나. 삼성전자 보다가 너무 네. 안 올라가길래 제가 아. 어제는 다른 네. 종목을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 예. 아래 게다 삼성전기가 안 오르길래 예. 에이 이거 더 사보자 싶어가 낮춘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아. 저 위에 차트에 보면은 9만 원, 10만 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9만 원대 샀는데 팍 내리길래 이번에 조금 더 사오랬어요. 8만 3,800원에. 아, 그래서 단가가 85,700원 되신가요? 예. 아, 요거는, 예, 잘 하셨어요. 이번에 그 잘 물타기 한 건 잘 하셨고, 예. 이제 물타기 하고 난 뒤에가 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궁금해서. 자, 제가 차트를 나눠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삼성전자 얘기를 꺼내는 게, 자, 볼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 위쪽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잘 보세요. 삼성전기. 잘 보세요. 자, 화면 제 표시해 드릴게요. 자, 요게 6월 달이에요. 예. 6월 달인데, 삼성전자 예. 빠지니까 같이 빠지죠. 삼성전기. 예. 그쵸. 예. 그리고 나서 예,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지죠. 예. 자, 그래서 삼성전자 7월달, 8월달 주가 하방에서 나오니까 예. 삼성전기도 안 빠지죠. 예. 그리고 9월달 들어갔고 삼성전자 반등주니까 어떻게 돼요? 약하지만 같이 올라오죠. 같으네. 예. 그쵸. 비슷하지요. 예.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얘기 드린 거예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나온다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요게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가 과연 140만 원을 돌파할까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자, 잘 보세요. 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140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전에 14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한번 지켜줬던 자리죠. 예. 여기 올해 2월 달에. 그리고 난 뒤에 강하게 기타를 해버렸죠. 근데 다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40만 원 보세요. 다시 한번 조정 흐름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40만 원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삼성전기가 더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그게 제가 보기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일단 가격 부분을 제가 잡아주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먼저 삼성전자가 140만 원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먼저 보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140만 원 돌파를 하면서 지금 140만 1,000원인데 140만 원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삼성전기는 제가 보기엔 9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삼성전기는 손절가도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83,500원이요. 아, 요건 5일선 깨지면 다시 한번 8만 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예. 삼성전자가 140만 원 돌파하는지 먼저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140만 원 돌파하면은 삼성전기는 9만 원까지 갖고 가자. 예.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좀 해볼게요. 네. 예. 자,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증권주는 당분간 못 올라갈 거예요. 우리투자증권은 매각 얘기 있지요. 네. 매각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반짝 튈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매각 얘기 말고 순수하게 증권업종 보면은 제가 보면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화면에 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증권 요 보니까 주가 많이 갔죠. 예. 3만 원까지 갔죠. 이때 뭐 있었어요? 펀드 있었죠. 예. 자,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요 부분 볼게요. 제가요 사실은 예. 저 종목을 진짜 저기 그거 예. 한 거는 저기 그 3만 얼마까지 가기 전에 산 거예요. 예, 예. 그때 14,000원 주고 샀는데 7,000원도 한 번 가더라고요. 이런 게 어딨노 하고 네. 처음에 했었는데 그 뒤로는 보지도 않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만 얼마가 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무서워.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래서 그거를 맞아요. 못 팔고 있은 거예요. 그때 정말 팔았어야 솔직한 되는데. 심정이시죠. 예. 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되나 싶은 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네. 이게. 이거 어떻게 될까? 예. 요거 일단은 갖고 계세요. 예. 갖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예전만큼 3만 원대까지 가기는 좀 힘들겠죠. 3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많이 주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 18,000원 정도? 한번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매수 지금 현재 15,000원 맞으시죠, 단가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15,000원까지는 일단은 제가 그래도 가능성은 높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가능성 높은데 중요한 건, 자, 지금부터 중요한데, 자, 10,000원 안 빠지죠? 10,000원 계속 지켜주죠? 예. 그리고 나서 예. 안 빠지는데, 지금,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예. 거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질 만한 그런 부분은 아직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기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2007년도 펀드 있었고, 2010년도 자문형 랩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될 만한 상품이 지금 없어요. 그게 만약에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네. 빠지진 않는데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요즘 증권주를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요, 또 증권주 그래도 아직 사지 마세요. 살 필요는 없다. 예, 아직 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처럼 올라갈 때 그때 가서 사도 상관없어요. 꼭 사고 싶다면은 지금 15,500원이면 아래 구간 말고 차라리 12,500원 올라타잖아요. 예. 그럼 그때 가서 차라리 추적 매수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가는 거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시트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자, 잘 보세요. 주가가 안 빠지죠, 요것도. 예. 요 종목 항상 상담하는 어머님도 있거든요. 그 어머님한테도 제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상담하냐면 요거는 23,000원 있죠. 예. 요 가지고 계시다가 23,000원 올라타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그렇게 상담을 하세요. 지금은 갖고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언제든지 수고하세요.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구 예쁜 아가씨.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9월 9일날 매수했던 자원이요. 자원이요? 네.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종목 아닌가요, 시청자님? 이 종목 제가 매도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셨어요? 네,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원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000원이고 30% 정도 됩니다. 1,000원이고 30%.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하나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회사를,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여보세요? 이 종목이요? 예. 최근에 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예. 저는 실적을 항상 보고 기본적 내용을 보고 기업을 투자하는데 이 예. 기업을 딱 보면 지금 네. 차트를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2년 전에 이게 2만 원 하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1,000원까지 내려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돼서 네. 월요일날 과감하게 30%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일단 들어가신 거네요? 네,
저평가도 어마어마하게 저평가 받아서 지금 매수하게 되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이 회사 유상증자 최근에 유상증자 가격하고요. 그리고 BW 하향 조정한 가격은 아세요 혹시? 네. 유상증자 가격이 783원이죠. 네. 그리고 BW가 1,667원에서 1,282원으로 낮췄죠. 네. 자, BW가 468만 주인데 1,280원에 행사가 될 수 있는 BW가 468만 주고요. 그리고 네. 783원에 예정이 돼 있는 유상증자가 145억 정도 돼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지금 783원에 유상증자가 될 건데, 지금 주가가 1,000원이에요. 그럼 네. 주가가 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에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유상증자 가액 때문에 더 빠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1,000원에 매수를 하셨지만은, 780원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건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니라는 생각이 좀 안 드세요?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돼서 매수하게 됐거든요. 어떤 저평가 이런 부분은 뭐 제게 두더라도 지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BW하고 유상증자 가격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건가 아니면 더 빠질 건가 그거는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도 783원이고요. 그리고 BW도 1280원이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하셨다가 굳이 사고 싶다면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 좀 있을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답변 도움 되셨나요? 일단 그러면 이 기업이 네. 지금 실적이나 시청자님 이런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다른 분 또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문자 상담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23만 8,500원에 매수했다. 비중 30%. 좀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 왔어요. 네, 지금 이건 차트 문자니까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될 건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올라가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좀 필요하시다면은 매도를 좀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갖고 가세요. 이게 추세가 이제 조금 그 위쪽으로 현재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뭐 차익 생각하고 나오신다면은 조금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장기로 생각한다면은 더 가져가셔도 크게 무방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현대중공업까지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영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동시 만기일 시장 다시 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장 마음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